2025년 3월 1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주신 사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그 공부하는 방향이 잘못되면 평생 공부만 하고 돈을 못 버는 헛짓거리가 돼.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스승님들에게 배운 그 중요한 포인트를 방송에서 가끔씩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주식은요. 어떤 이슈 때문에 상승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식은 방향성을 잡아놓고 나 올라갈 거야, 나 하락할 거야 라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그러한 걸 모르는 전문가들은 아침에 눈 떠봤더니 뉴욕 증시가 올랐어. 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락했어. 그 결과, 그 과정을 보면서 왜 상승했지, 왜 하락했지, 그리고 이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뉴욕 증시는 뭐뭐뭐 때문에 상승하고 뭐뭐뭐 때문에 하락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뭐뭐뭐 때문에 하락했고 뭐뭐뭐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설명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몇 월 며칠 뉴욕 증시는 혹은 몇 월 며칠 국내 증시는 뭐뭐뭐 때문에 어떻게 움직였어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시는 거죠. 자, 제가 어제 방송 끝부분에서 반등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께 반등할 거려 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 사부님께 배운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접목시켜서 반등하겠구나 라고 그림을 그린 걸까요? 물론 매일매일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정도의 고수는 아니어서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 마무리 부분에 반등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누구보다도 한 걸음 또는 반 걸음 앞서가는 돈다방 미쓰리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2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의 그림이 바로 2월의 마지막 날 돈다방 미쓰리에 다 이미 그려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썸네일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2월 28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 2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 하락할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미쓰리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할 텐데 제가 매매를 하던 아니면 이벤트 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수익 나서 매도하면 무조건 그 수익금을 출금해라. 그래서 쓰든 적금을 드시던 모아두시던 해라. 왜? 그렇게 수익이 나 봤던 사람이 그렇게 수익금을 손에 쥐어 봤던 사람이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어요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붙죠. 물론 그 자신감이 오만으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미쓰리가 2월에 마지막 거래일 하락하는 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 솔직히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를 끄적하면서 겸손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었어요. 단지 아직까지 여러분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그랬나?
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은 미쓰리가 전하는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1%대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9%, S&P 500이 1.59%, 나스닥이 1.63% 반등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귀신과 같은 미쓰리의 시황과 함께 허접하고 바보 같고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2월 월말 결산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돼서 반등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로 마감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걸 시대의 개소리라고 하죠. 왜? 그런 논리면 1월 말, 2월 말,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월 매월 마지막 거래일은 월말 결산이니까 무조건 상승 마감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잘못된 논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주식 공부 헛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근원 PC 가격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0.1% 상승했어요. 12월에는 0.2% 상승했는데 이날 발표된 1월달 근원 PC는 0.3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승한 거예요? 안 상승한 거예요?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밖에 안 되지만 전월보다 상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장 예상치 0.3이었거든.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 괜찮아. 이런 개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리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지표가요. 전월과 변함이 없으면 변함이 없는 거다 아니면 후퇴된 거다. 후퇴된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왜? 그건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돈은 이자라는 녀석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녀석은 정말 좋다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은 뭐 골디락스니 연착륙이니 뭐 나중에 노랜딩이니 지랄 이은병들을 하면서 미국 경제 좋아요라고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랬죠. 여러분 전월 대비 변함 없으면요. 변함 없는 게 아니라 둔화된 겁니다.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반대로 2월 중순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모두 상승했어요. 그런데 2월 중순에 발표된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좀 깜짝 놀랄 만큼 상승했어 라고 좀 놀랐을 뿐이지 1월달에 발표한 12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좀 전월 대비 부합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경제지표는 소비자 물가지표나 생산자 물가지표 이런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면서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해. 왜? 스태그플레이션이래. 나중에 뒤통수 맞게 된다라는 거죠. 즉, 그 얘기는 1월달 근원 PC 가격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한 0.3% 에이 괜찮아가 아니라 전월보다 더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인지하셔야 돼요. 거부하고 싶겠죠. 저 지표 올라가면은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듣고 싶은 얘기 좋은 것만 듣고 삽니까? 그죠? 살다 보면 남에게 부탁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궁상을 떨어야 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왠지 맞닥뜨리면 불편한 것들은 제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그대로 민낯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다. 12월 달에 0.8 상승이었는데 1월 달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마이너스 0.2로 전환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월 중순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어떻게 됐습니까? 급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그 소매 판매를 가지고 주말을 넘기고 그 다음에 발표된 월마트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월마트가 하락했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느냐?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하네. 미국 국민들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1년 전엔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지 않죠. 지금은 뭐라고 표시하느냐? 인플레 고착화와 경기 둔화 우려라고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지 않죠. 그 이유는 뭐다? 금리 인하하고 싶어서. 제가 어제 방송 마지막 부분에 뉴욕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또 좀 3월 중하순 되면 또 아이고 미쓰리가 그때 그 얘기했는데 정확했네라고 하실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PC가 0.5% 하락했는데 이 낙폭은 4년 만에 가장 큰 월간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최근 발표되는 어떤 지표들이 낙폭이 얼마 만에 가장 최대치, 얼마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다. 그것보다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다시 정리. 저는 분명히 6월 달에 증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금리나 기대가 후퇴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이 예상보다 좀 시간 끌게 하고 세지 않네라는 걸로 안도스럽게 넘어가지만 그래서 그냥 편안한 것처럼 움직이지만 주식이나 인생이나 방향을 무조건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미쓰리는 그거를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그 시기가 2월 말 늦어도 3월 초라고 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경제 지표들의 이 낙폭, 감소폭이 얼마 만에 최대치다, 얼마 만에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 모델을 보면 2025년 1분기 성장률, 연율 환산 기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GDP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9일 기록한 2.3%에서 무려 3.8포인트 하락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죠. 물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뭐 금리나 가능성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고 그럴 거예요. 미쓰리가 강조하는 또 하나, 경제 지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 돈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의미와 가치도 부여하는 게 인간이다.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도 수치를 보지 마시고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명분을 달아주느냐, 어떤 핑계를 대느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지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반등 이야기를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단어를 쓰지 않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써버리면 금리 인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따로 분리시키면 증시가 빠질 거고 증시가 빠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해소가 될 거고요. 증시가 빠지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질 거고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야기는 없어지죠.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어집니다. 자, 만약에 2025년 상반기 금리가 동결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다. 그래서 이날 선물 거래 시장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30.1에서 19.4%로 하락합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대로
야, 이대로 가면 금리 동결하면 안 되니까 경기도나 우려가 좀 튀어나왔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요. 무려 50bp를 상반기에 인하해야 돼라는 확률도 16%에서 22%로 상승했습니다. 자, 어제 그랬죠. 반등할 것이며 금리 인하 이야기. 돈다방 미쓰리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미리 보는 증시를 여러분들께 항상 전해드립니다. 자,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언론 앞에서 젤렌스키와 논쟁을 벌였다. 트럼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확대되거나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개소리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 협상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미국의 민낯, 미국 경제의 민낯. 인플레이션 고착화되고 있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데 이런 민낯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마치 미국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의 핑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협상으로 바꿔놓은 거죠. 거기에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어이 투자자들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데 쳐다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공부해 오던 식으로 경제를 읽고 주식을 하시면 평생 헛짓거리 하시는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세력들이, 왜냐? 주식은요, 99명이 1명을 벌어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지들이 못 버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리를 알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진짜 주식시장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는 곳. 지금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을 거기에 집중시켜 놓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정을 찾던, 긴장을 하던 오로지 그 이슈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힘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강조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치냐에 따라서 그냥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느껴질 거고, 진짜 프로들은 이미 다른 물에서 다른 이슈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오늘 너무 진지를 빨았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배운 어떤 그 노하우라고 얘기하면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쓰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냥 돈다방 미세리를 통해서 너무 사실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단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뇌가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가 확확 안 와닿으시는 겁니다. 저에게 주식의 진리를 가르쳐준 또 다른 사부는요. 제자를 키울 때 주식을 아예 해보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 머리 딱딱해지면 말 더럽게 안 들어 쳐먹고 그 고정관념이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그 고수는 예전에 스카이의 스카이 중에 어떤 경영학과 교수님이 돈을 6천만 원 가지고 와서 나에게 좀 주식을 가르쳐 주게 자네 했는데 깠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야 미쳤어? 가르쳐 주지. 6천만 원 벌면 되잖아. 야 내가 주식해서 내가 벌면 되지. 그리고 대학 교수 이미 너무 아는 척하는 거 많고 머리에 든 거 많아서 아마 가르치기 되게 힘들고 안 들어 처먹을 거야. 내가 왜 그런 인간 가르쳐 주면서 스트레스 받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잘못 공부했고 그 공부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쟨 도대체 뭐지? 하실 거예요. 예. 저도 진작 방송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저는 진짜 방송 안 하고 제아의 고수처럼 그냥 혼자서 전업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놈의 방송에 꽂혀가지고 10년 동안 헛짓거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제가 배운 그 고수들의 진짜 주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질 흘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시간은 오래 걸리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약속드렸듯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진짜 제가 좀 돈이 좀 많으면 정말 아카데미 같은 거 운영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뭐 어쨌든 아쉽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주식 공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3월 첫날이고요. 3월달 모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올해 돈 벌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경제 속에 꼭 주식으로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경제와 주식은 따로 국밥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어? 무슨 소리예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주식으로 진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달에 돈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수익이 나면 반드시 결제해서 현금으로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열심히 좋은 방송 전해드릴 거고요. 내일 3월 2일 날 다음 주 다가오는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3월 1일은요. 3.1절이기도 하지만 뭐 오늘 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많으실 텐데 대체 휴일도 있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돈다방 미스를 들으신다면 3월의 첫 번째 날이니까 내가 그동안 주식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공부의 그 새로운 길을 이렇게 뽕 하고 열어주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허접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가 미쓰리를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게 한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